구독과 좋아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2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입니다. 이정입니다. 김나래입니다. 예. 아유 참 속상해서 죽겠어요. 어제 SBS 도와주자고 그렇게 그냥 공부해가지고 썼는데 그날 또 보도를 내네. 어제 SBS 보도 때문에 그냥 열이 나가지고. 진짜 어제 거 우리 내릴까요 유튜브? 진짜. 아니 그러면 또 안 되죠. 아직 확 나가지고 진짜 내가 밤에 자다가 와 진짜 그랬어요? 열이 너무 나는 났어요. 사실은 진짜. 몰랐거든요.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 와.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걸. 세상에. 어제 저녁에 댓글 저희 그 미디어 탈곡기 그 팟빵 댓글에 나는 SBS 안 본다 이렇게 이제 누가 써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 내일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도 어떻게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보도를 보니까 진짜 SBS 보도고 안 된다 안 돼. 이거 참 이거? 심각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저희가 사정을 말씀드리면 민원연 왜 도대체 조 전 장관 관련된 그 후속 보도에 대해서 모니터 보고서 안 내느냐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계속 총선 미디어 감시연대 활동을 해왔고 그 최종 보고서가 아직 신문은 나오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방송은 지난 연휴 직전에 겨우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연휴 신문 끝나고 최종 보고서 어제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아직 양적 분석 보고서 아직 예, 양적 분석은 둘 다 있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아직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그걸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도 하던 일을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이게 기록으로 남기는 거기 때문에 총선 미디어 감시연대 일을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근데 SBS 보도는 여러분들이 계속 왜 민원연에서 보고서 안 내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일을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또 SBS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향신문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범위도 좀 넓히고 해서 시간을 두고 찾아보는 작업 중에 있었는데 어제 저녁 SBS가 또 다시 보도를 낸 거예요. 빵빵 터뜨려. 예,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가 오늘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그냥 인상비평으로 쭉 얘기를 하면 사실은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하면 굉장히 이제 중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어제 SBS 보도를 본 느낌만 네. 각자가 한 마디씩 하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걸로 방송을 할게요. 그 조 전 장관 관련된 특히 정경심 교수 재판 이후에 나온 그 어떤 밝혀진 내용들이 지금 얼마나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고 있는지 또는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 수요일쯤에 방송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SBS 보도, 어제 보도가 정확하게 뭐였는지 이보우 팀장이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지난해 9월 7일에 그러니까 9월 6일에 조국 전 장관의 이제 장관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날 검찰이 급하게 네. 이제 기소를 했죠. 네.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했죠.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경심 교수를 그러니까 장관의 부인을 청문회 날 기소를 한다. 정확하게 무슨 증거가 나왔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도 안 하고. 예,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기소가 됐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압박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기소 다음 날에 SBS가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컴퓨터에서 직인 파일, 그러니까 표창장 위조에 쓴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발 단독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전경심 교수의 연구실에서 가져갔던 업무용 PC를 검찰에 정경심 교수가 이미 제출했는데 그 PC 안에서 발견됐다라고 네. 말을 했어요.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네. 딱 떨어지게 보도를 했고 검찰발 단독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검찰이 SBS가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한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냈다고 어제 SBS가 자기네 보도에다가도 그런 말을 썼어요. 아니 그러면 사과하고 정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말장난 같은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지금 왜 SBS가 어제 또 보도를 냈느냐?
지금 이 보도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의 이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찰이 그때 당시 SBS 보도, 그러니까 연구실 PC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검찰이 얘기를 한 거, 검찰 측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과를 했어야지 네.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9월 6일 기소 전에 연구실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게 아니라 9월 10일, 그러니까 기소 이후에 9월 10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한 동양대학교 휴게실에서 정경심 교수가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 정경심 교수의 그걸 이용 우기는 흔적이 거지. 그걸 말이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건데 휴게실 그 혼자 써. 휴게실이라기보다는 강사 휴게실이죠. 네. 강사들 여러 사람 누구나 강사가 아닌 사람도 사실 와서 조교들도 와서 할 수 있는 컴퓨터인데 거기서 정경심 교수가 쓴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 그걸 예. 누가 봤어? 쓴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 말이 검찰이 되냐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거 검찰 측 주장이니까. 검찰 내피셜이지. 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작년 9월 7일에 나왔던 SBS 보도는 뻥이네? 이런 논란이 지금 이제 불거진 것이죠. 그래서 어제 SBS가 그런 논란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자기네 보도에 대해서 일종의 해명을 한 겁니다. 아니 난 더 네. 키우려고 한 것 같아. 더 네. 크게 하려고. 근데 해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자기네가 오보라고 인정하거나 정정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SBS 어제 보도의 취지는 자기네 그때 당시에 자기네 표현이 약간 문제가 있었다.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라 그랬냐면 SBS가 그때 당시로서는 총장 직인을 찍는데 이용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파일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총장 직인 파일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요거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표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금 SBS 당시 보도에 대해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경심 교수 연구실 PC가 아니라 다른 강사들도 함께 쓰는 휴게실 컴퓨터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네 보도는 애초에 오보 아니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검찰이 9월 6일 기소 이전에 수사에서 발견한 증거가 아니라 기소 이후에 그 발견한 증거로서 심지어 다시 기소장을 써서 다시 기소했잖아요.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도 이게 아예 다른 사건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심지어 재판부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기소 자체가 너무 무리했던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SBS가 어제 보도에서 그 연구실 PC냐 휴게실 PC냐. 지금 휴게실 PC라고 검찰이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오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아예 얘기를 안 했고요. 두 번째. 검찰이 그러면은 9월 10일에 다시 발견한 증거 가지고 다시 사실상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시점과 내용이 다른 사건으로 기소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SBS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다시 기소했습니다라고만 얘기했어요. 어제 보도에서 SBS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본질을 피해갔다는 점에서 어제 보도도 다시 논란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갔다는 거 뭐냐면 자기가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거 왜 피해갔겠어? 그 내용을. 자기네가 잘못한 건 표현을 너무 단정적으로 했습니다. 이건데 지금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잘못이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심지어. 검찰이 지금 그 표현 가지고 자기네가 얘기를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뤄지고 있는 재판에서도. 그건 하여튼 유튜버도 이 정도 논란이 되면 무릎 꿇고 썸네일에 무릎 꿇고 사과해요. 네. SBS는 지상파 아닙니까? 사과 좀 하세요. 이거 그거 맞아요? 사과해야지. 유튜버들도 사과하는 거 맞아요? 사과해요. 대표님도 처장 시절에 처장 시절에 무릎은 안 꿇으시지. 무릎 꿇고 사과한 적 있어요? 아니요. 대표님은 아니죠. 아무튼 SBS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논란을 털고 가고 싶으면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본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본질이고 뭐고 그렇게 어렵게 말하지 마. 괜찮. 그 쓸데없는 소리야. 내가 보기에 다. 그러니까 오보를 안 하지 나온 못하고. 거잖아. 오보를 지금 얘가 하는 말이 인정하고 너무 웃긴 사과를 게 해야 돼. SBS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9월 7일에 우리 취재진은 검찰이 기소한 근거가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취재에 들어갔다. 이후 취재진은 여러 취재 내용을 참고해서 정 교수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당시로서는 어찌저찌 아까 말한 뭐 이거였는데 저거였는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총장 직인 파일이 아니었는데 총장 직인 파일이라고 우리가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쓸데없는 내용이에요. 말 알 필요가 없어. 맞아요. SBS가 어떻게 칠지 모르겠고 틀렸어 내용이.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틀렸느냐 안 틀렸느냐 이건데 네. 뭔 소리를 앞에 참.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아니 아니 SBS 보도를 보면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아니 이게 너무 화가 어렵고 나서 지금. 어려운 거 말고 아니고 햇소리야 햇소리. 햇소리예요. 어.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한 거야. 아유, 진짜 어. 아무튼 답답합니다. 진짜 이정희 PD 말 맞다나 사실 우리는 이제 좀 약간 활동가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을 좀 잘 골라가지고 예리하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그렇게 대접해야 될 보도가 있고 그냥 웃기네 이렇게 할 보도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 보도는 너무 웃기다. 정말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좀 유튜버보다 못한 거예요 결국에.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너무 SBS 보도를 과대평가했군요. 너무 성심성의껏 우리 대우를. 어제 방송 지웁시다. 열받아서 안 되겠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진짜. 예. SBS 내부에도 자기네 보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명서를 네. 좀 내시든가 그러면. 네. 채널A 기자에 대한 협박죄 고발했죠. 그것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보도들 후속 보도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자. 네. 오늘 그 얘기를 하자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 재미있는 보도들 보면은 그 여전히 MBC 압수수색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쓸데없는 또 소리들을 굉장히 또 고퀄리티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사실 이거는 검찰 스스로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제 그 말이 안 얘기하지 되는 마. 얘기예요. 창피하니까. 아이 기자들 왜 그래? 이런 생각이 난 들 것 같아. 그건 그냥 그때 채널 A만 하면 욕 먹을까 봐 MBC 슬쩍 흘린 거야. 어떻게 또 하니? 이런 생각을 나는 검찰도 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논란을 물론 보수 언론들이 앞장서서 MBC도 마치 해야 되는 것처럼 네네. 당위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해서 논란이 커졌는데 그 단초를 윤석열 총장이 제공한 건 맞아요. 맞아요. 그 네.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참 이상한 사람이다. 왜 그러지? 네. 검찰총장이 왜 그러지? 그런 판단을 한다는 건 이상하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경위를 좀 오늘 네, 설명해도 네. 이거를 또 설명 좀 안 짚고 해주세요.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발 당사자인데 네네. 우리가 또 너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한번 짚고 넘어가 드려야죠. 네. 4월 28일에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압수수색했습니다. 시간으로는 41시간 2박 3일간 대치만 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날 철수했어요. 네. 압수수색을 엄밀히 말하면 못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31년 만에 뭘 언론사 가져갔다고는 압수수색이라면서 하던데. 31년 만에 언론사 압수수색이니 뭐니 또 언론들이 시끄럽게 떠들었잖아요. 못했어 또 못한 건데 검찰 입장은 이렇습니다. 채널A가 협조를 해줘서 일부 자료를 제출해줘가지고 그거를 받아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었는데? 수색했다. 성공했다. 최근에는 이건데 아니었는데. 더 웃긴 건 그 다음 날인 5월 1일 채널A 김종석 기자협회장 김종석 기자 이분이 채널A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검찰이 말한 일부 자료 협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쇼였다. 짜고 치는 역시 모습이다. 저희가 처음에 압수수색 될 때도 이거 검찰이 이게 자기네 치부인데 열심히 할까? 압수수색 쇼 아닌가 이런 걱정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이 결과로 봐서는 아무것도 못 가져간 것 같다. 그렇죠. 뭐 이런 예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직후에 이때부터 압수수색 시도한 검찰이 시도한 이때부터 보수 언론들이 MBC도 해야 된다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그때 이제 그 정당성 MBC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제공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30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이때 뭐라 그랬냐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청구하면서 MBC에 대한 혐의는 너무 부실하게 썼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어. MBC가 몰래 촬영했는데 채널A와 제보자 지모 씨의 만남을 MBC가 몰래 취재했는데 MBC 압수수색 영장에 그 혐의를 뺐어 이러면서 그건 중앙일보의 주장인 거죠. 네. 검찰이 부실했어. 그 이게 추정 보도입니다. 추정 보도. 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 굳이 반박을 해보자면 이게 뭐 중앙일보는 확인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일단 첫 번째는요. 만약에 이 잠입 취재 형식을 문제 삼아서 검찰이 수사한다 그러면요. 네. 앞으로 모든 방송 보도는 다 압수수색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탐사 보도는 잠입 취재 형식으로 발생합니다. 자연 취재 안 하는 게 어딨어요 탐사 보도에. 네. 참.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네, 진짜. 좋아요. 다 첨보 양보해 드릴게. 또 양보. MBC가 뭔가 그래 의문점이 있다 치자 이겁니다. MBC는 실제로 MBC가 보도한 대중적으로 공개해서 뉴스에 보도를 내보낸 그 뉴스 보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범죄 혐의가 아닙니다. 일단 보도로 드러나지 않은 뭔가 기자가 은밀한 범죄 혐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했는데 MBC가? 그럼 그 보도 보도한 자체로 것부터 보시면 됩니다. 보도 자체로. 근데 채널A 기자는요. 보도된 사안이 아니에요. 그쵸. 보도하지 못해서 그 전에 들켜가지고 채널A 기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요. 보도와 관계없이. 협박하고 이런 그런 차이점이 것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초는 이 논란에 MBC 압수수색 하느냐 마느냐 논란의 단초는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서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이 이 발언을 기점으로 MBC도 해야 된다고 보도를 했던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29일에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이 모두 보도했습니다.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 받지 않도록 유의해라. MBC 압수수색이 제외돼서 황당하다.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사실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난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이례적인, 왜냐면은 압수수색하면서 이렇게 형평성 잃지 않았다는 비판 받지 말도록 해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이 저한테 너 논평 있다고 쓸래? 이거를 민원연 회의 자리 공개적인 회의 막 회원들 다 있는 데서 할까요? 아니죠. 저 이렇게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쓰면 어떡하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거를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이봉우가 논평 이상하게 썼어. 이상해 얘. 요새 눈이 잘 안 보이나 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특히나 검찰은 더더욱 비밀 엄수가 중요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또 이 조선일보, 중앙일보한테 꺼리를 던져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널A에 대해서 검찰이 그럼 압수수색을 열심히 하려고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에 대한 반대되는 보도들이 또 나옵니다. 뭐냐? 법원이 그러니까 검찰이 MBC에 대해서 MBC의 주요 혐의를 지우고 뭐 청구를 했다? 그건 모르겠고 법원이 채널A의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은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압수수색을 하라고 허용해 준 거는요. 영장을 발부해 준 거는요. 그 기자가 검사장과 통화했다는 그 녹취록 요것만 받아와 이겁니다. 그것만 허락해 줬다 이거예요. 뭐야 그러면? MBC가 준 거랑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법원도 그럼 채널A를 비호해 준 거네? 이런 보도는 또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MBC 압수수색 하느냐 마느냐가 얼마나 황당한 논의인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쇼야. 와 네. 세상에. 그리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5월 4일에는요. 보수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제보자 지모 씨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했어요. 업무방해죄? 갑자기 좀 황당하시죠? 업무방해죄가 뭐냐? 그 존재하지도 않는 장부 파일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꾸며서 채널A 기자의 업무를 방해했다. 뭔 소리야? 검찰의 업무를 방해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존재하지도 않는 장부로 채널A 기자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검사와의 통화 녹음을 먼저 요구했고 그래서 이철 대표의 수사를 늦춰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 그래서 취재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채널A 기자의 취재 업무를. 와, 진짜 채널A 기자가 협박 회유했다는 의혹을 지금 채널A 기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뒤틀었죠. 이거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그 녹취록 한번 읽어보세요. 유재희 씨가 공개했다는 그 녹취록. 그 녹취록을 읽어봐도요. 검찰이 이철 대표 가족 수사에 대대적으로 들어가서 다 죽게 생겼다는 얘기를 채널A 기자가 먼저 했고요. 유시민 등 여권 인사한테 돈 줬느냐는 얘기도 채널A 기자가 먼저 했고요. 검찰과 딜을 쳐서 가족들 실형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도 채널A 기자가 먼저 하고요. 검찰 고위직과 우리가 대단히 친하다는 얘기도 채널A 기자가 먼저 하고요. 검찰 고위급이랑 통화한 걸 들려주겠다는 얘기도 채널A가 먼저 합니다. 검찰이 채널A를 고발했어야 돼. 네. 진짜.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있지도 않은 여야 정치 인사들의 장부, 뇌물 정부를 제보자가 먼저 얘기했다 막 그러는데요. 정확히 보면요. 그것도요. 채널A 기자가 3월 13일 제보자를 만나서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구체적으로 이철 대표가 뭐가 있냐고 채널A 기자가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보자가 자금 거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자가 장부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보자도 장부 이런 거라고 물어보니까 파일 이런 거요. 이렇게 답한 거예요. 장부라는 용어 자체를 제보자가 쓰지 않았다고요. 제보자는 파일이라고 써요. 파일. 예.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제보자 또는 MBC를 향한 비판적 보도들, 공격적 보도들은 상당히 지금 공개되어 있는 녹취록, 그게 진짜 녹취록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녹취록만 봐도 다 반박이 되고요. 그리고 MBC 압수수색을
도대체 왜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 때문에 압수수색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법원이 채널A 윗선 개입은 압수수색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도 법원이 허용한 거는 채널A 기자가 실제로 검찰 고위직하고 통화했는지 그거 녹취록 가져와 그거는 허용을 한 거예요. 그게 그렇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엄청 중요한 거죠. 지금 그 사건을 우리가 고발했습니다. 예, 우리가 고발해서 압수수색한 거예요. 민원연입니다. 예. 그 건이 핵심인데 그 건에서 MBC는요 참고인이에요. 그거를 보도한 사람이라고요. 참고인을 압수수색한다? 말해야 됩니까? 이거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 그럼 이제 예. 누가 고발해? 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지금 MBC 압수수색하라고 얘기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 아까 얘기해드린 몰카 촬영.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몰카 촬영을 압수수색을 한다? 앞으로 아무것도 탐사보도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최경환 전 의원 지금 감옥에 계신데 최경환 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네, 명예훼손도 MBC가 보도를 해가지고 터져 나온 거예요. 보도가 명예훼손이다. 그러면요 압수수색 안 해도 돼요. 그 보도가 명예훼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걸로 비교를 해가면서 압수수색하라고 하고 있는 거라서 오늘 제가 굳이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MBC 압수수색은 다 그냥 말장난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고발건으로도 참고인이기 때문에 안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몰래카메라 이거는 사실은 통비법 위반 대상이 애초에 아니에요. 게다가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네, 마찬가지로 최경환 그 경제부총리 관련된 그 명예훼손도요. 지금 고발을 하긴 했지만은 고발인 측 조사나 피고발인 조사도 안 됐어요. 그런데 압수수색부터 막 들어가. 그럼 얼마나 웃겨요. 그리고 무슨 보도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냐고요. 그동안 보도 내용을 보도로 가지고. 인한 명예훼손이니까 보도를 보시면 된다고요. 뭘 그냥 압수수색을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나 내시라고요. 그냥. 이거 진짜 피의수첩 때 그때 그거 같네. 네. 그때 방송 내용으로 막. 그러니까 이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진짜 정말 이상한 것은 지금 그 총장의 발언이에요. 뭘 기계적으로 뭐 그 형평을 맞추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보기에 아름답게 자기 생각에 채널A와 MBC가 보기에 아름답게 둘 다 압수수색을 받으면 본인 말이 안 생각이 된다고요. 만족스러운 거잖아. 무슨 내용이 있어야 압수수색을 하는 거지. 아니 그렇게 둘 다 하는 게 불공평한 거예요. 그렇죠. MBC는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 만든 거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일단은 뭐 가져간 게 부실해서 채널A가 안 줬다 하고 검찰은 가져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가 참 그게 걱정이에요. 뭐가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흐지부지 그냥 끝나겠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거는 그 이후에 또 보도들이 요즘 안 나오고 있어서요. 더 드릴 말씀 없고 국민일보 보도 사실 제가 늘 모니터하면서 얘기하지만은 국민일보에서는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정말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아주 극단적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종교적인 입장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리 종교지라고 그러니까 사주가 이제 그 종교 단체인 거잖아요. 그런데 종교 단체는 개신교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뭐 CBS도 그렇고 다 종교 매체인 경우들 있잖아요. 뭐 세계일보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자기네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자기네들끼리만 보는 소식지가 아닌 이상은 언론사로서 이름을 걸고 내놨을 때에는 최소한 우리 사회가 지키자고 하는 공통의 룰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국민일보가 성적 소수자 문제 다른 보도는 뭐 최근에 뭐 N번방 보도 잘했다며 근데 그런 어떤 다른 사안에 있어서 잘하는 거 있지만은 최소한의 이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도를 넘어서도 너무 넘어섰어요. 규범을 어긋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되는 그 반복되는 지금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다 모아가지고 국민일보에 정말 정중하게 니네가 언론사로서 종합일간지라는 타이틀을 걸고 계속 이런 언론사 영업을 할 거면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다시 재고하고 회사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어제 나온 보도이 어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너무 된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진짜 네. 단독을 달고. 그러니까요. 네. 욕 나올 뻔했는데 방금. 자,
봅시다. 용인시의 66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전하면서 방역 정보와 무관한 사실을 부각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국민일보가 냈다라는 건데요. 네, 7일입니다. 네, 어제 7일 오전 네. 단독을 붙인 보도인데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라는 기사에서 제목이에요, 이게. 네. 용인시 66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와 동선을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확진자의 개인정보와 동선을 보도하는 경우들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있었죠. 뭐 이렇게 카톡으로도 계속 우리가 봤잖아요. 카톡이 아니고 그 문자로도. 근데 국민일보가 여기서 해당 클럽이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SNS 게시글을 근거로 이태원 게이클럽에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확진자의 거주지와 직종 등을 전했습니다. 그 저는 이게 상호가 이건가? 이 생각을 했어요. 게이클럽이라는 그래가지고 상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닌 거야 상호가 나중에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왜 이런 걸 썼지? 네, 그리고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확진자 동선을 지자체나 이제 그 당국에서 보내줄 때 이 용어를 쓴 것도 아닙니다. 예, 저도 아. 받았거든요. 당국이 미쳤겠어요? 이런 다 용어 받았지 쓰기에. 않았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세상에. 그냥 클럽 이름이 그냥 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단독을 붙인 게 진짜 악랄한데요. 그 클럽이 게이 클럽이라는 걸 자기네가 알았다는 게 단독인 거예요 지금. 대단하죠. 그게 대단하죠. 아니, 그러니까 단독이었어요? 그것도 야. 이제 단독이라고 참. 단독이라고 네. 해서 보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제목에 썼겠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것도 논란이 계속 되고 있었어요. 확진자 거주지와 이런 거를 그러니까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을 모두 공개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불안하시지 않아요? 지금 내가 막 돌아다니다가 내가 어느 날 코로나19가 확진이 되면은요. 나의 그동안의 막 동선이 완전히 다 까발려지는 그런 이제 세상이잖아, 지금의 상황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처신을 조심해야 돼. 모든 것을 하나하나를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열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그냥 내가 그렇게 노출될 수 있다는 언제든지.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감염병을 최대한으로 예방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정말 엄격하게 거기에 맞춘 내용만을 보도해야지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 이거를 뭐 이 사람이 뭐 어디를 갔든 다 얘기해 버리면 특히 이렇게 뭐 게이 클럽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일부러 이렇게 쓴 거죠. 아니 진짜. 단독으로. 이거는 진짜 낙인 찍고 마녀 사냥하려고 쓴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확진자의 거주지와 직종까지 같이 보도했으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성소수자 인권연대의 그 활동가가 이렇게 말했다는데 국민일보 보도는 질병과 개인의 정체성을 연결해서 혐오를 선동하는 악의적인 반인권 보도다. 게이클럽이라고 명시함으로써 그 잣대로 확진자뿐 아니라 선별 진료를 받게 될 방문자들에게까지 아우팅하는 그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어제 그 보도를 보고 우리 집 딸들이 클럽을 자주 가십니다. 이태원도 가끔가다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자를 받은 다음에 바로 이제 쏜 거예요. 혹시 나만 받았나 하고. 그래서 혹시 최근에 갔었나? 누가 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태원 갔다 온 사람, 뭐 친구들이라도 갔다 온 사람, 뭐 2주 동안 이렇게 해야 된다네 이렇게 저는 썼는데 진짜 생각해 보세요. 이 보도 때문에 뭔가 자가 집에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2주 동안 여기 다녀온 사람들은 다 조심하셔라 이렇게 문자가 왔었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 아우팅이 되는 효과가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아닌 경우들도 많은데 그리고 그분이 간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내가 이런 얘기를 이 보도 때문에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두루두루 말도 안 되는 보도예요. 굉장히 이상한 보도입니다. 나쁜 보도죠. 정말 나쁜 보도고. 이게 어떤 보도랑 비슷하냐면 사실 우리나라 언론이 아직도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멀었다는 얘기를 민원연이 가끔 해드리는데 이게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요. 그 강력범죄의 용의자나 피의자가 성소수자면요. 꼭 성소수자임을 밝혀줍니다. 로버트 할리 기억나세요? 이건 뭐 맞아. 강력범죄는 아니었지만 로버트 할리 때 아주 난리를 쳤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국민일보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언론이 동성 연인이라고 기억나시는지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그거를 엄청나게 부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내가 누굴 만났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약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언론들에게는 야 동성애자가 마약했어. 동성애자
이거를 마녀 사냥하려고 보도를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양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저럴 보도는 때는- 어찌됐든 간에 국민일보 이 보도는 그냥 우리 합법적인 그런 수준으로 뭐 방송 여기 언중위에 낸다거나 그러면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서 내도요 소용이 없어요. 당사자가 아니라서. 네.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뭐 이걸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이 이제 선별 진료를 받게 되는 사람이 나 니네 보도로 인해서 나까지 뭔가 뭐 아우팅 또는 아우팅이 아니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사람들에게 그런 오해를 받게 됐다라고 해서 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온순하게 대책을 하고 지나갈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일보의 성소수자 관련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악행들 있잖아요. 이거를 좀 모아서 우리가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사회적 선언과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이 성소수자 단체들과 함께 좀 상의를 해보고요. 민원연도 같이 좀 행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 어제 방송 823화 안타깝게도 어제 저희가 SBS 노동자들을 응원해드리는 방송을 해드렸는데 지워야 돼. 근데 응원할 일이 있으면 응원해주고 비판할 일이 있으면 비판. 보도 기자는 또 보도로 말해야 되니까. 어제 그 보도 보러 저는 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댓글이 평소에 반토막밖에 안 달렸습니다. 조회수도 아직 1000을 못 넘었죠. 예.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배우와 이름이 똑같으신 봉태규님. 네. 민원연 할 일 많으니 언론 구조조정 가자. 네. 감사합니다. 언론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투어이브 박미정님. 다음 주부터는 우유빛깔 이PD님 목소리를 못 듣는 건가요? 너무 아쉽습니다 하시면서 막 울고 계시네. 네. 또 방통위로 공이 넘어간 것 같은데 제발 제대로 판단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우유빛깔 이PD님은 다음 주부터 못 보시지만 다른 빛깔이 있으신 나래 빛깔. 네. 나래 빛깔 좋네. 네. 나래 빛깔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더 좋으실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네, 차은지님. 저널리즘 제1로 알게 됐는데 민원연 대단한 일을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대단한 일을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 좀 속이 상한데 아주. 답답합니다. 오는 세월님. 화가 많이 나셨네요. SBS가 반성할 놈들이냐? 절대 아니지. 이참에 길바닥에 나 앉아봐야지. 민원연이 외치는 대의를 지키지도 않는데 또 용서하자고요? 절대 안 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뭐 이런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네. 예. 다른 채널들은 디테일이 없이 겉핥기인데 탈곡기만 유일하게 심도 있게 다뤄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다루어줄 주제가 엄청 많은 거 아시죠? 크크 부탁드리고 응원합니다. 라고 앤디 킴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큰일 났네. 저희가 그렇게 심도가 있지는 않아요. 그날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겁니다. 한상혁 위원장 똑바로 일하라고 대표께서 충고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실 수 있으세요? 말은 합니다. 듣는지 안 듣는지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가 저희가 민원연이 논평으로 똑바로 하라고 많이 씁니다. 네. 많이 쓰는데. 그리고 원래 싫은 소리는 글로 하는 전화로 하는 게 아니고요. 논평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픈 소리는 다 전화가 아니고 그 논평이나 그렇죠. 이런 공식적으로 해야죠. 아픈 소리. 방송에서 합니다. 제가 방송하면 들으실 겁니다. 네. 안다미로님께서 새로 오신 활동가님 환영한다고 또 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 그 팟빵 댓글에도 아까 말씀드린 아주 그 SBS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민주시민으로 살자님. 민원연에는 죄송하지만 전 SBS에게 관심도 정도 없습니다. SBS는 손혜원 의원 보도 참사 후 아예 시청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오늘 내용에 MBC와 KBS를 말씀하시던데 두 공영방송은 시민들의 소중함과 무서움을 알지만 SBS에게 시민은 민주당 빠이거나 조국 지지자일 뿐입니다. 이게 지금 가슴 아픈 말이다. 그들이 먼저 시민들의 관심과 쓴소리를 외면하고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영건설의 SBS야 잘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근데 아픈 말씀이에요. 진짜 기자들이 만약에 그런 기자들이 실제로 많은 것 같습니다만 시민들을 뭐 민주당 빠, 조국 빠 이렇게 구분 지은 다음에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문제가 큰 거죠 지금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은 SBS 기자들도 꽤 있습니다. 아니, 그럼요. 우리 민원연 회원 중에서 오래된 회원도 있고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보면 정말 좋은 기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SBS가 소통이 돼야 된다.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SBS 스스로가 좀 논의를 해서 내부적,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개혁은요, 바깥에서 막 강제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요, 내부에서 돌마고가 성공했던 이유는요, 민원연이 밖에서 떠든 게 아니고, 어찌든 내부에 양심적 언론인들이 뭉쳐가지고, 그럼요. 더 이상 우리는 이런 방송을 만들 수 없다. 공정방송, 공영방송을 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다. 방송사의 종업원으로서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이러면서 언론인으로서의 그 자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보도가 진짜 본인들 생각에 아까 그 기자, SBS 어제 보도, 이정인 기자, 김정인 기자, 네. 저는 그 보도를 정말 자발적으로 자기 생각에 너무너무 열심히 취재하고 검토했는데 그런 보도가 나왔을까? 저는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네. 그게 너무 그런 화가 부분에 나는 게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들 이거 봐도 이거 엉망인 거 알아요. 네. 근데 이거를 냈잖아요. 음, 심지어 8시 뉴스에 냈어요. 네. 시청자를 바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싫어요, 진짜. 그 모든 사람들이 제기하는 너무 게 화가 그 나요. 핵심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쏙 빼놓고 보도한다는 게 자기네들도 알 텐데 말이죠. 기자들, SBS 기자들도. 아니 당연히 알죠. 아무튼 참 우리도 아는 걸 세상은 모르겠으니까 그 유지경, 사람들이. SBS 유지경. 네. 미령검태님께서 우리 미탈의 개그 멤버 이정희 PD님이 그만두시는 건 아니지요?라고 물으셨는데 그만두는 거 맞아요. 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자, 오늘 마지막이니까 출연 좀 하셔. 이쪽에 와서 얼굴 좀 한번 들이밀어 보시지 그러십니까? 출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처음부터 끝까지 목소리를 낳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 그래도 아, 인사 뭐- 좀 해주세요. 네, 뭐 인터뷰 합시다. 인터뷰. 아 이거 인터뷰 따로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개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네, 뭐 아니 뭐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네. 아 제가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의 3파로서 네, 역할을 뭐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네. 다 제 덕분이라 생각해요. 네. 그렇게 뭐 저도 되게 언론 시민단체 제가 올 줄은 처음에 몰랐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훌륭한 언론 비평 프로그램을 만들고 떠날 수 있게 돼서 즐거웠고 앞으로 또 만나겠죠? 네, 만나면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저도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정희 PD하고 국민 TV에서부터 이제 인연이 돼서 이정희 PD랑 같이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국민 TV 할 때도 사실 그게 그 민동기 기자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언론 비평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국민 TV 방송도. 예, 그런데 또 이제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에 와서 다시 한번 이제 언론 비평에 푹 한번 담가 본 건데. 네. 저는 이정희 PD가 저렇게 점점 성격이 괴팍해지면서 이 보도를 보면서 막 분노를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옛날보다 훨씬 커졌죠. 네네. 그러면 저도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분노를 참을 수가 이정희 PD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론은 답이 없다. 우리나라의 맞아요. 언론 개혁은 안 될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회의론자가 됐지. 예, 우리 방송하는 와중에 방송이 끝나면 진짜 아주 깊은 한숨을 쉬면서 막 화를 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실 이 언론운동을 되게 오래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 민주주의는 한 방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하지만 이 언론개혁이야말로 정말 이게 과연 이정희 PD만 일면 되게 왜 저러는지 왜냐하면 깊이 한번 이렇게 계속 몇 년 동안 지금 같이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안 좋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또 공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자주 그 생각하는데 이 판을 빨리 떠나야 행복해진다 이런 생각을 저는 실제로 많이 합니다. 제가 여기 오래 있다고 오래 해서 제가 계셨으니까.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계속 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이게 여전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알려 나가야지 된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국민들이 점점 이 언론 문제를 공감해 주시는 시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정희 PD가 이 여기서 경험했던 이 것들을 가지고 살려서 이후에 어디 가서 어떤 방송을 계속 방송은 하실 텐데 방송을 하시더라도 하고 싶어요. 네. 그쵸.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하시더라도 이 언론개혁에 관련된 이슈를 꼭
아주 전문적으로 잘 해주는 그런 PD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저는 이정희 PD에게 한 표. 언론은 안 돼요. 안 돼. 이게 뭐야 지금 이러면 지금 회원들이 지금 좋아하겠어? 아, 제가 근데 중요한 이 게 사람이 지금 안 오늘 돼요. 뭐 무슨 NG 버전이야? 이렇게 아니 새로 끝내 오신 분도 있는데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인데 왜?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안 되는데 안 돼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실 거예요? 영화 맞아요. 암살의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쟤네들이 더 난리친다. 맞습니다. 네, 그게 그렇게 가능성 없어도 싸우다 보면 대한 독립도 되고 87년 민주항쟁도 되고 다 그런 거죠. 언젠간 될 겁니다. 지금은 안 그러다 돼도. 보니까 뭐 공영방송 정상화도 됐고. 네, 뭐 그것도 안 될 것 같았어요. 박근혜가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진짜, 우린 진짜. 그냥 싸운 거예요. 박근혜 또 욕나 보냈는데 아무튼 네. 아무튼 그렇게 아무튼 힘내서 하면 즐거웠습니다, 됩니다. 저. 네, 네. 자, 그러면은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좀 서운하긴 하지만은 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네. 거니까요. 오랫동안 어찌됐든 고생하셨고 네, 네. 축복하고 민원년 탈곡기의 엄마, 아빠인가?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새 PD님과 새 활동가와 같이 재미있게 또 계속 방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민원년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봅시다. 어떻게 머리가 잘 됐는가? 그거 뭐 안 보이시는데 왜? 그래도 그걸 보면서. 봅시다. 잠깐만요. 뭘 또 잠깐만요 지금 박수도 쳤는데. 네, 하시면 됩니다. 좀 기사 쓸 때 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려. 이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66번째 확진자 알고 보니 모 일간지 소속 혐오쟁이 기자 막 이렇게 쓰면 기분 좋겠어요? 그렇게 씁시다. 네? 이제. 아이, 좀 진짜. 역지사지를 좀 발휘하자고요, 진짜.